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우편투표 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우편투표 부정 물증이 튀어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인 우편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찍는 표가 무더기로 버려진 것이 확인되어서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이 현지 시각 25일 일제히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펜실베니아주 루체른 카운티에서 9장의 버려진 우편투표 용지를 발견했으며 이는 모두 군인들에게 보내진 투표 용지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9장 가운데 7장은 트럼프에게 기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2장의 기표는 기권 또는 바이든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7장이 루체른 카운티 선거관리 요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유기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에서 이 같은 우편투표 선거 부정 시비가 터져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8월에도 뉴저지주 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투표용지를 조작해 당선된 사실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4명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우편투표 부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이번 선거에 대규모 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경고해 왔는데요. 동일한 모 집단에서 사전투표와 현장투표, 득표율 차이가 이상하게 컸던 우리나라 사례와 오버랩이 되는 모습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 사건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의 비율 확대 또 기간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하죠. 왜냐?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 특히 중국이 개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우편투표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을 반대해왔고 민주당은 길게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 시비가 아직까지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재검표에 착수한다라고 하고 그것을 주장했던 민경욱 전 의원이 지금 미국에 방문해서 펜스 부통령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독대했다. 그 둘 중에 한 명. 이렇게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도 우리 한국의 사례를 굉장히 유심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왜냐? 이 통계라는 것은 사실은 이 통계의 모집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정확도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가 이제는 이틀씩이나 하다 보니까 사전투표의 비율이 아주 높은데 이 사전투표의 비율과 현장 투표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건 통계적으로 안 맞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전 투표가 전부 어떻게 일정한 비율로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요. 지역이 다르고 지지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그 지역마다 전부 사전 투표는 똑같은 비율로 나올 수 있냐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곳에서 괴짜게 버려진 그런 투표 용지들 이렇게 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뉴저지주 시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번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기표를 했고 또는 공화당에게 기표를 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부정선거를 만약에 기획하려고 하는 측들이 있으면 선거인단은 100명인데 이 중에서 갑자기 아주 아마추어적으로 그냥 바이든에 대한 부정투표 용지를 한 20장을 더 넣어버리면 120장이 되는데 그럼 선거투표인단은 100명인데 120장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투표인단보다 더 넘어버리는 투표율보다 더 넘어버리는 이런 사건이 지금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이든에 대한 표를 넣으려면 트럼프의 표를 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정황이 아니냐. 바이든 표를 넣기 위해서 트럼프 표를 빼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걸 버렸는데 이게 이제 쓰레기통에서 지금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FBI가 지금 조사에 들어갔는데 참 어떻게 민주자 들어간 그런 정당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을 받는지 정말 애매하죠. 아무튼 미국이 이 관련한 것들 다
다 조사를 해서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뭐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도 뭐 미국의 현 정부가 관심을 아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사가 됐으면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부정선거 없이 동서양 전부 바른 선거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바이든 후보 치명상을 받습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 러시아와 엮인 대규모 유착 비리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수많은 물증이 제시됐지만 미국 주류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현지 시각 23일 위원회 공동으로 조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헌터 바이든, 부리스마 그리고 부패, 미국 정부 정책에 끼칠 영향과 관련된 우려라는 87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에서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 중국 기업들과 복잡하고 많은 금융 거래를 맺으며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종본이 아닌 중간보고 성격의 책자인데요. 여기에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인 부리스마의 이사로 재직하며 챙긴 막대한 돈의 출처와 대가성을 조사하며 드러난 극히 일부의 내용만 포함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헌터 바이든뿐만 아니라 조 바이든의 남동생인 제임스 바이든 그리고 그의 아내 등 바이든 일가가 사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계가 있는 중국인 기업들과 복잡하고 많은 금융관계를 맺고 있다라며 이들은 이 돈으로 전 세계를 돌며 쇼핑과 사치를 즐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의혹을 제기하며 바이든 일가의 금융기록과 같은 직접적인 물증도 제시했는데요. 여기에는 러시아, 중국 공산당과의 지저분한 거래는 물론 러시아 여성과의 성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 주류 언론은 그 어느 매체도 이 보고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이 유튜브 채널인 신의균의 국방TV에서도 이 내용을 보도를 하는데 미국의 CNN, 뉴욕타임스, ABC, NBC 이런 데서는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히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나라하고 너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을 보일 수 있죠. 자, 이 내용이 미 상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다 하고 이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 주류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처가 갈 수 있는 그 경로, 그리고 존 볼튼의 자서전 이런 것들은 뭐 아주 많은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를 했죠. 그런 것과 반대로 이 바이든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이 내용은 거의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 참 희한합니다. 언론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정 그리고 국민 알 권리를 전달해주는 그 언론 고유의 기능 이런 것들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이익에만 너무 치중하는 이 모습을 참 보면서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 헌터 바이든은 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부통령 할 때 우크라이나에 가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주는 그 차관을 미끼로 헌터 바이든이 이 $100만 연봉을 받고 있는 그 부리스마 홀딩스에 편의를 봐주고 검찰총장을 목을 날려주고 이제 이런 로비도 했었고, 또 중공에는 또 여러 가지 뭐 편의를 봐준 조건으로 또 이 헌터 바이든이 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정부가 엄청난 사업을 밀어주고 또 예산도 밀어주고 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줬죠. 그래서 이 헌터 바이든이 자기 삼촌에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송금하고 그 삼촌은 또 부부 동반해서 아주 그 돈 가지고 호화생활 쇼핑하고 하는 그런 정황도 다 이게 지금 폭로가 되어 있는데 보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도가 안 된다고 국민들이 모를까요? 요즘 같은 이런 SNS가 발달한 시대에. 그래서 이 바이든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바이든이 치맥기가 지금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렇게 적어준 원고 아니면은 이 말을 못하고 모든 것을 원고에만 의존하고 A4 용지에 의존하는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플로리다로 간다. 비행기 타고 지금 간다. 하고 이걸 놨어요, 지금. 그리고는 이제 늦게 온 기자가, 지금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우리 요즘 어디 가는 거지? 하니까 옆에서 부인이, 플로리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완전히 지금, 건강상으로도 아주 치명적인 이런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조 바이든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대하시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달 1일, 10월 1일부터 10월 8일은 중국 최대의 명절인 국경절 연휴인데요. 이 기간 중에 무려 6억 명이 달하는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의 국경절 연휴 기간 중에 6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환구시보가 9월 27일 보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 자료를 인용해서 일주일간 6억 명이 중국 국내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환구시보의 이 같은 보도는 중국 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당국의 주장을 선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환구시보는 6억 명의 중국인이 해외여행 대신 중국 국내 여행을 즐길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문제는 최근 윈난성과 후베이성 등 남부와 내륙 지역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재발하는 등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로 치명타를 입었던 후베이성의 관광지 400여 곳을 무료 또는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중국 내 감염 확산 속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 경제가 상승하고 있어. 모든 나라들은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만 플러스야. 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10월 1일부터 10월 8일 무려 일주일 넘게 국경절 연휴인데 이 연휴에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국내 여행으로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니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관광객들 많이 불러와 해서 후베이성은 전국에다가 무료 개방한다라는 홍보를 하고 있고 각 성들이 무료 쿠폰, 여행 쿠폰 이런 것들 마구마구 남발을 하고 있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를 다 극복했어.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 사람들이 여행을 흥청망청 다녀. 이걸 지금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환구시보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야, 코로나 사실 끝난 거 아닌데 큰일 났네. 제2의 팬데믹이 오겠네. 다시 제2의 중국발 세계적인 팬데믹이 다시 오겠다. 라는 그런 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중국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6억 명이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홍보 수단이 되어서 여행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피해를 받는 그런 팬데믹 피해를 받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